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혜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면서 놀이의 중요성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끼리 노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끼리의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또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거가 바로 이거예요. 또래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이 영상에서 얘기한 아이들은 학령 전기에서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령 전기, 유치원생. 네, 유치원생 정도부터. 오늘 질문도 또 이 시기에 포커스를 둬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님들 뒤로 가기 누르시지 마시고 앞으로 겪을 일이니까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우리 아이가 왜 또래들과 노는 게 어려운지 그 원인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이유가 떠오르세요? 약간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원래 좀 내향적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쉽게 다가가지 못해서 좀 무서워서 막 이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낯가림도 좀 있고 낯선 상황에 대한 긴장도 좀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긴장과 불안이 조금 높은 친구들은 또래 관계에서도 이 긴장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가장 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과 놀고 싶은데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경우, 그 전까지 또래와 많이 어울려 본 경험이 없어서 이제 또래 관계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또래 경험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또래 경험을 4세, 5세, 6세 했는데 갈등이 좀 많았던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이 많았구나. 안 좋은 기억도 많고 본인도 이제 좀 스킬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끼지 못하거나 끼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 자체가 또래 놀이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 이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4가지 케이스네요. 이렇게 나눠보니까는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4가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사실 접근 방법이나 도와주는 부모님의 역할도 좀 다르겠죠. 첫 번째, 아이가 불안과 긴장이 높은 편이라 또래 아이들과 놀이가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기질적으로 좀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키즈 카페에 가서도 문에 들어가자마자 막 와 하고 신나게 노는 애가 있는 반면에 약간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는 약간 멈칫하고 키즈 카페 2시간이니까 1시간 반쯤 돼서 이제 적응돼가지고 그때부터 놀아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은 가기 싫다고 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구구절절 얘기하시는 저희 거죠? 아들도 약간 불안감이 높은 편이라 긴장도가 높은 편이라서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이런 댓글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말 그대로 타고난 성향 자체가 좀 이제 예민한 거죠. 예민하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섬세하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이 반응의 역치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반응의 역치가 낮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것들에도 신경을 쓰고 외부에서 오는 소리 뭐 아니면 자극, 활동들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느끼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또래들과 놀다 보면은 애들이 갑자기 저쪽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기도 하고 이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자극을 막 멋대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아이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엄청나게 배려해서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놀이가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충동적이면서도 풍부하죠. 근데 그것도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고 좀 역치가 낮은 친구들한테는 너무 과한 자극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똑같은 자극을 줘도 이제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확성기로 옆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것도 막 깜짝 놀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아이가 좀 기질적으로 까다롭다면 부모님들이 요즘 어떻게 해주시죠?
기다려주지 않나요? 기다려주고 굉장히 맞춰주잖아요, 보통. 근데 어디 친구들이 그러나요? 아니죠. 또래 애들은 정글이죠. 그냥. 네. 기다려주지를 않죠. 그런 거 없지.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끼리의 놀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무질서함, 네. 그 충동성, 네. 비논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 놀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A라는 친구가 좀 이제 기질적으로 불안이 좀 높고 긴장을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놀러 갔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막 같이 하는데 막 옆에서 확성기를 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할래 하면서 가져가고 자기는 생각했던 게 있던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막 긴장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뒤로 빠져있게 되거나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시간 지나버리고 근데 막 엄마가 와서 야, 너 왜 안 놀아? 막 또 막 이래. 그러면은 얘가 처리하기에는 이 이제 주변의 자극 정도가 너무나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면은 이 친구는 점점 친구가 너무 많은 건 난 별로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좀 더 낫구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친구랑 노는 건 재미없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좀 과하다면. 막상 키즈 카페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키즈 카페에 가면은 완전 아수라장이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엄마 나 안 들어갈래. 그럼 이제 엄마는 또 혼나고. 차 타고 1시간 동안 왔는데 왜 안 가니? 이러지.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환경 조성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는 키즈 카페가 그렇게 좋은 놀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공감해요. 네. 키즈 카페는 사실 평균적인 긴장 정도의 수준을 가진 아이들도 이제 가면은 과하게 흥분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과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 하지만 또 과각성, 과흥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꼭 키즈 카페에 가서 놀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꽤 걸린다. 그러면 친숙한 환경에서부터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단계적 노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계적으로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을 줘서 거기에 적응시키고 긍정적인 경험을 얻어서 이 정도로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경험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처음부터 대여섯 명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에는 3명. 2명이랑도 키즈 카페에 가서 논다기보다는 이제 집 앞에서 논다든지, 놀이터에서 논다든지, 뭐 그냥 매일 가는 곳에 가서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애들이 충분히 잘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2명에서 편안해지면 그 2명이랑 함께 다른 곳에, 새로운 곳에 가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소랑 사람 이 두 가지 다가 변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요, 약간 내향적인 친구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외향적인 친구랑 노는 게 좋을까요? 친구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는 좋죠. 아니면은 사실 부모끼리 편한 친구도 괜찮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 혹은 아이가 좀 익숙한 친구들이 좋겠죠. 이거를 어떤 친구까지 내가 다 골라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애를 매칭해 주겠다. 요것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게 너무 어렵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시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좀 더 어떤 것들을 편해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권유를 드리는 게 놀이터를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까는 뭐 놀이터 같은데 키즈 카페 같은데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무 흥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놀이터는 부모님이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랑 같이 가서 놀이터에 관찰을 하는 겁니다. 놀이터를 막 새로운 멋진 놀이터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 앞 놀이터나 맨날 가는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 어린이집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이 그쪽 놀이터에 놀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아파트 이제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또 놀이터에 자주 나가면 그 시간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같이 처음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제 놀이터 주변에서 엄마랑 옆에 앉아서 처음엔 바라보는 거죠. 저 누나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네? 쟤 우리 옛날에 어린이집 같이 다녔던 친구 아니야? 하면서 처음에 이 우리 아이한테 그런 관찰할 시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거 보면서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야 가서 놀아. 저렇게 뛰어놀잖아. 너도 가서 말 좀 걸어봐. 너 아는 애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얘도 놀이터 가서도
나는 왜 말을 못 걸지? 나는 왜 같이 못 끼지? 이런 맞아. 생각을 할 수가 있단 그게 말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경험이 네.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같이 좀 느긋하게 옆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시고 이제 그러시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놀이를 더 궁금해하는지 어떤 아이하고 놀고 싶어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좀 태어났던 친구들 그리고 코로나 때 이런 이제 학령 전기를 지냈던 친구들은 또 이제 또래 경험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대부분 어른하고만 놀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놀고 이랬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또래들과 확 섞이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제 좀 단계적으로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요거는 이제 부모님 노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홈그라운드죠. 내가 제일 잘하는 곳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도 내가 조작법을 아는 거 가능하다면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를 초대를 하는데 친구 초대를 할 때도 갑자기 엄마끼리만 이렇게 정리해서 친구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구누구야 우리 그러면은 너가 그 친구랑 놀고 싶은데 잘 놀지를 못하니까 우리 그 친구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건 어때? 그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초대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이제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다른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를 하고 또 친구한테 편지도 같이 써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그 친구는 뭘 좋아해 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어떤 공감의 포인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미리 이제 준비하시면 좋은 거는 뭔가 그 놀 수 있는 템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클레이를 한다든지 간단한 거 아니면 이제 레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로봇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랑 아이랑 먼저 연습해봐도 좋아요. 그러면 얘가 긴장이 높은 애니까 그 뒤에 상황을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릴렉스 될 수가 있겠죠. 맞아. 친구가 뭐 이렇게 당황하는 좀 갑작스러운 행동 한 나는 것도 클레이 말고 저거랑 놀고 싶어 이렇게 그럴 수도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상황을 사실 연습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로봇 놀이를 한다. 그런데 얘가 정말 아끼는 로봇가 있어요. 그럼 로봇은 치워놔야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미리 어레인지를 해놓고 그다음에 친구를 초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연습한 게 있으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는 좋은 경험이 네, 생기는 거. 맞습니다. 친구하고의 좋은 경험. 네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 좋은 경우로 남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첫 플레이 데이트는 짧게 하셔야 길게 됩니다. 하면은 네. 아무래도 싸워요. 트러블이 생겨. 네. 근데 이제 뭐 아무리 짧게 해도 선생님 네.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개입을 해줘야 되나요? 개입을 해줘야죠. 우리가 친구를 초대하든 아니면 놀이터에 가든 이런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직접적으로 친구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직 어렵다 하면은 개입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꼭 경찰이나 판사나 이런 것처럼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다시 놀 수 있다는 걸 아이가 또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입을 해서 이걸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저는 사실 친구를 놀러 오게 하고 싶은데 네. 아무리 꼬셔도 네. 아들이 싫어해. 놀러 오지 못했어요. 네, 결국은. 네네네.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걸로 끝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놀아도 되죠. 꼭 네. 집에서 꼭 놀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도 안 초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이제 개념적인 걸 이해를 하시면 좋지 이걸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왜 이걸 못 해줬을까 이렇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안 같아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같이 다른 사람이 제 집에 오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네. 치워야 되잖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이 또 연결돼서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맞아. 내향인이에요. 친구 만들어 주려면 엄마 모임 나가야 되나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공감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엄마 모임 많이 나가시잖아요. 나갔죠. 네. 외향인이 됐어요. 네.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애랑 길을 가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엄마도 무서워 이러나요? 안 그러죠?
그럴 수 있지. 내가 호랑이 무섭지만 아이를 보호해야지. 그렇죠. 사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면 무섭겠죠. 하지만은 내가 우리 아이를 보호할 거잖아요.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은요.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는 사실 놀이터에만 데리고 나가도 친구를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요즘에 부모님들이 놀이터에 나갔을 때 막 이렇게 엄마들끼리 계속 대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닌 분들도 계세요. 아닌 분도 있어. 다들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다? 근데 목인사를 해. 그리고 앞을 쳐다보고 있어. 말 안 하고. 네. 엄마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사회적일 필요는 있겠죠. 그치. 네네.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 왜 말 거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죠? 아, 그럼요. 네네. 대답은 했죠. 네, 그러니까 과열됐어요 우리 지금. 몇 살이야? 그러면 그런 게 재치 있게 먹을 만큼 먹었어요. 뭐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쌓인 게 많으세요? 네. 이렇게 손수혜 선생님처럼 이렇게 단단하신 분도 있지만 아, 왜 나는 저 엄마들처럼 어울리지 못할까? 저렇게 잘 어울려야 우리 아이도 좀 끼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상식적인 부모님들은 내 또래 아이들 다 좋아해요. 저 엄마를 잘 모르고 저 아빠를 잘 몰라도 놀이터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데 혼자서 친구 놀고 있다. 그럼 저는 같이 놀라고 얘기해요. 막 먼저 가서 얘기 못 하더라도 다음에 음료수 같은 걸 하나 사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걸 잘 한다면 굳이 부모님이 막 부모 모임에 나가고 가서 막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꼭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해주실 것은 우리 아이에게 그 기회를 뺏지 않는 것. 아, 우리 아이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니까 집안에만 있을래. 이러다 보면은 그 기질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노출을 해주시고 그 정도를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노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또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나도 이제 저 아이가 궁금해지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쪽 부모가 궁금해질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긴장도가 높아서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친구 말고 네네. 정말 친구들한테 관심 없는 마이웨이인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가 너무 긴장이 높아가지고 어른이랑 노는 걸 좋아하고 뭐 또래에게도 관심이 많은데 긴장이 너무 높거나 혹은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좀 피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도와주는 게 맞겠죠. 조금씩.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 자체가 또래하고 놀이 자체에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조금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사회성이 전혀 없거나 어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를 또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기관생활 자체는 잘하고 선생님 시키는 것도 잘해요. 근데 굳이 뭐 끝나고 나서 놀이터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뭐 친구 만나도 뭐 그렇게 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책 읽고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취향을 존중해 줘도 되는 거죠. 그걸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취향을 존중해 주시되 다만 얘는 그냥 혼자 두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생활이나 활동들은 계속 배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관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취향 자체는 존중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 내용 말고도 아이들끼리 놀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댓글 2편으로 해서 다른 Q&A도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과 포함해서 또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